이거 뭐로 하셨어요? 이게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참. 일단, 아이고, 감사드리고, 예. 문제가 지금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지금 계산 문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원래 이제 계산 문제는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 원장님 취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강제로 시험을 보자 이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실력이 좀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계산 문제를 보통은 특강으로 해요. 특강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유료 과정으로 하니까 돈을 받고 하니까 다 듣지도 않을 뿐만은 아니고 듣는 사람들은 뭐 계산 문제를 좀 잘 푸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원도 특강으로 안 하고 그냥 5, 6월 달에 주간으로 해서 풀어드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은 아침에 일단 15분 정도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한글로 된 것도 지금 문제를 못 푸는데 숫자로 된 거는 당연히 못 풀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늦게 하신 분들은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그분들이 맞추는 게 아니고 공부가 좀 됐던 11월부터 하신 분들을 이제 맞춰서 제가 지금 강의기를 끌고 가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처음 하신 분들도 이제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1월 달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1월 강의할 때 어떤 걸 첫 시간에 했냐 하면 이런 걸 했어요. 합격 전략이라는 거를 대략 1시간 정도를 했어요. 이거 뭐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딱 한 번 찍고 만 건데,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지금 모의고사는 보고 계시죠? 모의고사를 안 보신 분도 계시겠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솔직하게.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는 게 일단 좋은데요.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보고 나니까 80문제가 시간 안에 풀리던가요? 안 풀리죠.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공부가 안 돼서 다 찍은 사람, 시간 안에 푸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수석에 가까울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 제가 이제 수석을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수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분 남아요. 문제를 거의 다 풀고 한 2개 이상 잘 안 틀리는데 40개 중에 한 38개 맞추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엊그제 사실 요걸 이제 끄집어낸 이유가 이게 저도 이제 매주 해가지고 이걸 한 15분 이상 풀어주고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힘든데, 사실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공부가 꽤 됐어요. 그분은 점수가 꽤 잘 나와요. 기출문제집을 한 2번 이상 풀었고. 그런데 저번 4월달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민법을 쭉 40개를 다 풀었대요. 이렇게 풀고 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하면은 약 65분 정도 걸려요. 60에서 65분. 그러면 100분에서 개론 풀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개론을 푸는데 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략 한 20개 정도 풀고 나서부터 나머지는 찍었다. 이러면 개론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포트폴리오 아시죠?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한쪽에다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 분산 투자를 해야지,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느냐 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는 건너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보면 다 아시지만 여기는 뭐 주의사항 써져 있었죠. 주의하세요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개론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40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 딱 나오고 나면 여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41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먼저 풀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론을 왜 순서대로 안 푸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1번이 민법이에요, 1번이 개론이에요. 1번이 개론이야. 41번이 민법이고. 근데 왜 굳이 민법부터 푸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법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뭘 먼저 풀든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개론 공부를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 있다 생각하고 이걸 먼저 푸는 건데, 저야 뭐 이걸 먼저 풀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먼저 푸는 게 조금 점수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주길 바라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네,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는데 둘 다 뭘 먼저 풀든 간에 40개를 쭉 풀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이게 예컨대 민법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문이 문제만 7줄, 지문 한 개가 5줄.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요 정도까지 쫙 와 있는 문제 있죠. 아직 못 봤어요. 이제 가끔 있어요, 이런 거. 판례 문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읽는 것만도 시간이 1분 훨씬 더 걸리니까 나중에 풀어야 되겠어요. 이걸 뭐하러 먼저 푸냐고, 이런 걸. 민법도 빡센 문제 없겠어요, 있겠어요? 빡센. 몇 개가 맞는 거냐, 이런 거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그런 거 건너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험 시간이 100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각 1분에 한 개씩 풀고 40개, 40개. 나머지 시간 동안은 OMR 카드에 옮겨 적으세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1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러나 1분보다 더 걸리는 문제는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답이 안 나오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어려운 문제를 건너뛰고 푼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는 대략 건너뛸 게 한 6개 나올 거예요. 6개, 5개, 6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 34개 풀었겠네요. 요거는 비교적 풀만한 문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타이트하게 쓸 수 있겠어요? 30분이면 풀죠, 30분. 제가 볼 때 30분이면 풀어요. 생각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계산 문제가 결론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 6개, 7개 나와요, 일단. 네. 그 다음에 결론에서 빡세운 문제가 일단 보통 1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8개는 못 푼다고 보자고, 일단. 그럼 몇 개 푸는 거예요? 32개. 이것도 못 풀 문제를 푼 거예요? 쉬운 문제를 푼 거예요?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30분이면 풀죠. 그러면 2개 다 30개 이상 풀었는데 몇 분 걸렸어요? 아까 40개 푸는 것보다 짧게 걸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일단 다 푼 다음에는 바로 계산 문제로 가야 돼요. 왜 계산 문제로 가야 되느냐? 계산 문제는 연습만 돼 있으면 답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오락가락한 거에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죠. 네. 그런데 이런 문제, 이거 민법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아직 안 봤을 텐데 여러분 3, 4월 달 모의고사 봐가지고는 어떤 문제는 쭉 문제를 읽은 다음에 1번 보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봐. 뭘 물어봤지? 몰라. 그리고 도로 이걸 읽고 또 2번 풀어. 또 3번 보려고 했더니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하도 길어가지고 갑을 병 이렇게 나오면 막 잊어버려요, 읽다가. 그러니까 이거 읽고 읽으면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어요? 이런 게 답이 나오겠어요? 거의 답이 안 나와, 이거.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뭐하러 푸냐고, 이런 걸.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일단 답이 명확하니까 계산 문제 풀어야 되고, 여러분 계산 문제는 금요일 날도 하고 지금 내가 해드리고 2번 하잖아요, 2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잘 풀겠네, 보니까. 다른 학원보다 2배를 하니까. 예. 그리고 계산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제 전략에 의하면 어지간한 사람, 뭐 수학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이 봐요. 숫자만 보면은 저는 어지러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수님 저는 숫자만 보면 구토가 나와요, 막. 어? 알죠? 여자분들 특히 뭐 어렸을 때 수학 싫어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예. 아는데 뭐 수학 과외도 워낙 많이 해봤고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4개는 풀어요. 4개. 몇 개는 푼다고요? 4개. 조금 잘하는 분은 5개에서 6개까지 가요. 이 중에 1개는 못 풀 겁니다. 아마 어지간히 잘해도 1개는 못 풀겠네요, 원래. 그러니까 1개는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대략 5개, 4개, 5개, 6개까지 풀 수 있다면 여러분 40개 중에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계산 문제밖에 없어요. 서술형 문제는 절대로 5개, 6개 중에 5개 못 풀어요. 그렇게 풀면 점수가 몇 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부 건너뛰고 하면. 그럼 시간 관리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뭘 보면 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보면 돼,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봤더니, 그래도 못 풀겠다니. 그러면 마지막에는 OMR 카드로 옮겨 적은 다음에 찍는 거죠. 요거 들어봤죠? 이거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다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 찍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찍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제발 좀 활용하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거. 저 같은 그냥 마음이 세심하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점수를 1개라도 더 맞게 해드리려고. 왜 결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들어보시고, 모의고사를 봐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이렇게 40개를, 개론 40개 풀면 잘 될 것 같아요. 개론 40개 풀면은 요건 한 6, 70분 걸려요.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민법 거의 못 풀어요. 민법 과락 나와요, 이거. 개론 먼저 풀면. 그러니까, 개론을 먼저 풀어서가 아니라 개론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건너뛰면서 간다고요. 건너뛰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해가 좀 되셨죠?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뭐 안 봐봐서 시험지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모의고사랑 스타일은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만 뺐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계산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서 8회 동안 나갈 건데 8회면 이제 여러분 그 계산 문제가 어지간히 다 나가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학원보다 일주 늦게 나왔어요. 자료 요청이 이제 그 일주 늦게 엊그저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수업이 끝나고 당일 수업이 끝난 부분을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이번 주에 시작할 때 풀게요. 예, 그러면 되지 뭐. 예. 자, 그게 이제 수요 공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요 공급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이건 무조건 나와요. 일단 한 개는 뭐 운 좋으면 2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딱 스타일이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수학을 잘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고등학교 수학이 짧지가 않죠. 문과 수학은 그 수학도 아니고 이과 수학이 좀 이제 복잡한 수학인데 문이과 수학 다 해봐야 고등학교 수학이 유형이 350개 유형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1000문제가 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8개 유형입니다. 8개. 그래서 8개 유형만 잘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학에 비하면은 뭐 이건 100분의 1의 노력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학도 했던 분들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1번 같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문제 딱 2가지 타입인데요. 1번하고 3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유형이 2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겠냐? 자, 1번. 어떤 지역의 토지 시장 공급량은 QS 이퀄 300이다 그랬죠. 토지 시장 수요 함수가 QD1 이퀄 500-2P, QD2 이퀄 450-2P로 변화한다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 그다음에 QS는 공급 뭐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균형은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걸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 이거를 균형이다. 이때 가격을 뭐라 그랬느냐? 균형 가격이고 예컨대 우리가 1000원으로 예를 들었죠. 량은 균형량이다. 100개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수요 곡선의 의미 한번 보죠.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자는 몇 개를 사는 거예요? 100개. 좋아요. 그런 건 이제 수요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100개다. 그 다음에, 자, 공급 곡선 한번 보자고요. 자, 공급자는 가격이 1000원일 때 몇 개를 팔겠다는 거예요. 100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급량이니까 Q에다가 D를 붙일까요? S를 붙일까요? S,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균형 조건이었죠. 저번 주에 딱 이 자리에다 썼어요, 일부러. 같은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균형 조건, 즉, 균형 조건 하에서는, 다시 말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차이가 난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일치. 그래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계산 문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이제 QS가 얼마나 그랬느냐? 공급량이 300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QD1 이퀄 500-2P인가요? 그 다음에 QD2는 어떻게 되나요? QD2는 450-2P. 공급은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죠. 300. 그래서 공급은 변화가 없다. 이걸 이제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알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실력이 너무 좋아야 되니까, 나중에. 어려워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계산만 할게요. 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자, 균형 조건은 뭐라 그랬죠? 균형 가격에 있으면 QD하고 QS가 차이가 난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일치. 좋아요. 그러면 요거 일치한다 그 이야기예요, 2개. 그러면 A랑 얘가 같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300하고 500-2개의 P가 일치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유념할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테크닉인데 여기 변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이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항을 안 하면 나중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야 되니까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변수 앞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한다고? 이항. 그럼 상수는 반대로 가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P죠. 이건 500에다가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니까 얼마 남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그게 균형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균형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균형가격을 한번 찾아보자. 마찬가지 균형하에서는 이게 같겠죠. 그래서 300하고 450 마이너스 두 개의 P가 같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자, 변수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놔둔다고요? 이항 한다고요? 이항. 좋아요. 상수는 가져오고. 자, 그러면 2P 이퀄 150이다. 그래서 450, 300 뺀 거니까 150. 그러면 이제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75. 여기에 두 번째 균형이다. 그러면 가격이 처음에는 균형 가격이 100이었는데 쇠곡선이 이동하면서 균형 가격이 75로 바뀌었으니까 25원만큼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래서 답은 25원 감소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하신 거죠? 처음 하시는 분도 잘 이해하시네. 여러분 이게 별거 없어요. 보세요. 요거 얘를 y 이퀄 300이라 쓰고 요걸 y 이퀄 500 마이너스 2x라고 써봐. 그럼 이거 못 풀겠어요? 풀겠어요? 아니 이게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이거. 2원 1차 연립방정식. 예? 그럼 요거 두 개 같은 거니까 얘 같다 그러고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 대신 x 대신 p를 쓴 거밖에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려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y 대신 q를 쓴 것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본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제 집에 있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도 이미 다 풀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3번, 그냥 풀겠습니다, 3번. 네, 3번 보시면, 아파트 수요함수는 P 이퀄 96 마이너스 Q, D인가요? 예,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P 이퀄 100 더하기 QS이다. 균형가격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써볼게요. 여러분 균형가격 균형량 구하라면 무조건 균형 조건 쓰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P 이퀄 900 마이너스 QD, 900 마이너스 QD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P 이퀄 공급 함수가 100 더하기 QS이다 그랬죠. 100 더하기 QS이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균형 조건은 제가 뭘 쓴다 그랬느냐.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차이가 난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일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카메라가 잘 따라오나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불안한데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저게. 처음에는 막 카메라가 흔들려요. 사실은. 좋아요. 심지 있게 그 자리를 지키시네. 좋아.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어떤 타입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Q 이퀄 이걸 Q 중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이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타입이 P 이퀄 딱 두 개밖에 없어 타입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Q 중심으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이거는 한 단계를 더 해야 돼. 보세요. 아까 변수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무조건 이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면 QD는 900에다가 P는 가져오세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QS는 플러스니까 가만 놔두고 상수만 보내면 되겠죠, 상수? 그러면 QS는 P에다가 100이 넘어갔으니까 더하기요, 빼기요, 빼기. 그러면 아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을 것이다, 두 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900 마이너스 P하고 P 마이너스 100이 같을 것이다. 균형 조건. 그러면 이제 변수 앞에 마이너스 있는 놈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를 이쪽으로 보내면 상수는 저리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1이 넘으면 플러스니까 P가 몇 개죠? 두 개. 2P.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은 더하니까 1000.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가 되느냐? 500. 이렇게 균형가격 구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답이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사실은 제가 특강을 할 때는 이제 자료를 한꺼번에 내보내고 하루 종일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특강 1부터, 유형 1부터 유형 8까지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9개 유형이에요. 유형 9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 수 없는 것 한 개 빼고 나머지를 이제 8개로 쪼개가지고 내보낼 건데, 8주간. 그런데,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볼 때 이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왜 나중에 푸느냐? 어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천만의 말씀. 시간이 아까워서 놔두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먼저 한 30개씩 풀고 나중에 푼다는 건데, 문제는,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최대 대출 가능에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3분 이상 걸려요. 3분. 이제 제가 풀 때 한 2분 정도 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1분에서 2분 정도. 수강생분들이 풀 때는 아주 잘 풀면 3분. 보통은 5분 걸릴 겁니다. 5분. 근데 문제는 5분 걸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걸 풀면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막 시간 보니까 시간이 가. 그런데 답이 없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잘 보일까요? 이제 겁을 먹을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겁먹으면 그 사람 시험 끝나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겁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못 봐, 거의. 덜덜 떨어요, 거의. 이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건너뛰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어디까지 준비가 돼야 하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알아야 된다고요?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 싸움의 기술이라고 왜 영화 보면 1대5로 싸울 때는 5놈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 한 놈만 조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 새끼랑 싸우면 이길 것 같다 아니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싸워가지고 뒤지기 맞으면 안 되거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를 연습시켜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 목표인데 지금 다양하죠. 지금 우리 학원이. 그래서 제 생각대로만 지금 끌고 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갈 건데 목표가. 그러려면 계산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가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어요? 돼야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는 풀어서는 안 되는 것, 풀어서 되는 것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물론 계산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연습이 상당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학원들도 다 포함해서 계산 문제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두 가지 타입밖에 없는데 다행스러운 건요. 이 일반적인 타입이 약 90%예요. 출제가. 변형인데 이런 거는 이제 10%. 기출 문제로 따지면 한 번 나죠, 한 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출제 빈도가 낮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잘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말고 변칙이 있어요, 변칙 이것도. 그러니까 원칙 말고 변칙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칙 잘해야 되니까 원칙도 모르는데 변칙 가면 안 돼요. 네. 자, 2번 문제.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QD1 equal 900-P. 똑같은 문제죠, 이거는. 900-P이고요. QD1. 그 다음에 이제 QS equal EP이다. QS equal EP. 그럴 때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QD2 equal 1200-P로 변화하였다. QD2 equal 1200-P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이다. 자,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렸을 때 수학을 잘했던 분 같으면 이제 이렇게 알겠네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죠. 그래서 공급 함수는 원점을 지나네. 왜냐? 상수가 없으니까. EP밖에. EP 더하기 100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상수 없죠? 그러니까 절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QD1이라는 게 수요 함수 첫 번째인데 얘는 여기 절편이 Q 절편이 900이네, 900. P가 0일 때 Q가 90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 절편이 1200이네요. 1200. 그래서 여기가 1200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이제 그래프 이야기가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수학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정할게요. 바로 안 해도 돼요. 지금 실력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짚고 간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항상 이거는 균형 조건 가지고 푼다 그랬죠. 자, 균형 조건은 QD하고 QS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900-P하고 이 P가 같을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있는 거는 무조건 2항이다. 그래서 넘어가면 3P고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P 콜 어떻게 되느냐? 300. 여기 첫 번째 균형이죠. 그럼 이제 균형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아무데나 P에다가 300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편하네요. 요거. 2 곱하기 300은 몇 개예요? 600개.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900에서 300 빼면 몇 개예요? 600개. 그러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300 하에서는 균형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둘 다 같죠? 600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잘 하시네요. 생각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네, 뭐, 이 정도면. 1200-P하고
두 개 P가 같다. 굉장히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이항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P가 1200. 그리고 양변을 3으로 약분해버리면은 400. 여기 이제 두 번째 균형입니다. 두 번째 함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Q스타 2. 요거는 여기다 400 집어넣으면 되죠, 400? 그러면 4, 2, 8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800. 그래서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올라갔고, 뭐 그런 게 답이 있나요? 그 다음에 균형량은 600개에서 800개로 증가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1번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닌가? 1번 맞습니까? 예. 아무튼, 이제 답은 찾으세요. 예, 풀었으니까. 예. 답지 있을 거예요. 답지 드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여러분, 이제 4번부터가 탄력성인데요. 탄력성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한 4번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 쉽습니다. 4번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 수요량이 5% 감소했다. 그거 말고 5번, 6번 먼저 풀게요. 쉬운 것부터.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여기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입니다. 요거는 분모가 뭐라 그랬느냐? 가격의 변화 비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거기 이제 5번은 쉽네요. 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이 7% 그랬으니까 여기 가격의 변화 비율은 5%이고 여기는 7%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1.4 그런 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6번이죠. A지역의 중형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수요가 30% 감소했다. 자, 그러면 여기 임대료 가격이 15% 인상, 그 다음에 수요는 30% 감소. 자, 그러면 15분의 30이니까 얼마요? 2.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냐?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이제 그 다음에 4번 조금 까다롭죠. 7번은 가장 어렵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했다. 자, 이제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 한번 보자고요. 자, 10% 올라가니까 5% 감소했대죠? 0.5죠? 1보다 작으니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좋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그렇죠? 이걸 교차 탄력성을 풀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대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더라. 그럴 때 여기 가격이 10% 상승했다고요? 네, 가격.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5% 감소했다 그랬나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7% 증가되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가 소비하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걸 무슨 제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서는 안 돼, 이거. 이걸 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래. 에?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오히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이해를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테크닉은 풀다 보면 금방 늘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점수가 나와. 그건 내가 믿어요. 이해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돼.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이해를 거의 잘 못했는데 본인은 알고 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공부도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쓸데없는 것만 외워가지고 이런 거 쓸데없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 X제 가격의 변화 비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계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또 계산하고 있어. 계산. 가만 있어봐. 얘가 10% 올랐다고? X제? 그러니까 얘는 7% 증가했다고? 그러면 0.7이니까 0보다 크네? 와, 대체제인데? 물론 0보다 크니까 대체제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뭐 할 거냐? 시간 힘들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쉬운 방법으로 간다고요. 쉬운 방법.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조금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스럽긴 하지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출문제는 좀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문제를 계속 풀어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0.5 비탄력이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대체제. 그러면 이제 뭐 답이 5번인가요? 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7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 임대료 탈적성 0.8이고, 야, 이제 이런 문제가 한 3차례 나왔단 말이죠. 오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해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0.8? 0.8?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득 탄력성 0.5이다. 그럼 이제 소득 탄력성 공식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 탄력성은, 여기 가격 대신 소득이죠. 소득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에 0.5다. 그런데 이제 문제 더 읽어보면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했다. 자 보세요.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10%.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칠판 보시면 됩니다. 여기 10% 상승했다니까요. 1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단 감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감소해야 예, 탄력성이 0.8이었을까요? 10분의 5요, 10분의 8이요? 그렇죠. 8% 감소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면 수요량이 감소인데 결론적으로 감소라 그랬어요? 2% 증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야기는 지금 뭔가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이제 0보다 큰 걸로 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수요가 증가할 텐데 소득이 도대체 Y 몇 프로나 증가했길래 여기 수요가 소득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냐 그 이야기예요. 10%. 왜 10이에요? 왜 이거 10일까? 여기 8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증가하려면은 소득 때문에 얼마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10%. 그래야 8 빼고 나머지 이가 남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 이거는 어렵다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이 10% 증가하게 하는 소득은 몇 프로냐 그 이야기예요. 탄력성 0.5일 때. 몇 분의 10이 0.5예요? 10분의 10이에요? 2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Y는 20이다. 20. 그러니까 X, Y 변수가 지금 두 개나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거. 그래서 소득은 몇 프로라고요? 2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나중에 이제 7, 8월의 문제 풀 때는 이것도 제가 변칙을 좀 알려드리죠. 공부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역산이 되죠. 역산 되잖아. 그 소득 1번이 몇 번이에요? 1번 지문. 1번부터 다 넣으면 되잖아. 8% 증가? 여기 8 증가하면은 8분의 4니까 0.5가 되려면 4% 증가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간만 많으면 아까처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민법 결론 한 30개, 34개 풀고 시간이 40분이 남아 있다면은 그런 이렇게도 돼요. 1번부터 쭉 집어넣어도 돼. 그런데 이건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이해하신 거죠?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권할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그 계산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죠. 끊자고요.